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볼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뭐 계속 얘기해 오고 있지만, 뭐 연산은 CPU가 합니다. 근데 그 연산해야 될 거리, 자료는 메모리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합쳐서 뭐 컴퓨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근데 문제는 이 컴퓨터에다가 결국 사람이 키보드를 자판을 뭐 타자를 치든 뭐 어떡하든 해가지고 뭔가 입력을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산을 하기 위한 거리, 즉 램에 뭐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최초 이거를 누군가는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생성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일단 생각 좀 하셔야 될 게 그 컴퓨터라는 기계가 있고요. 휴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기계와 사람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보통 이제 HCI,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키보드 같은 게 있겠고 마우스 있겠고요. 뭐 요즘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죠. 뭐 이제 디지타이저 같은 스타일도 있고 뭐 허공에다 대고 뭘 적으면 뭐가 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C 언어는 1970년대를 기준으로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아, 정말 옛날이죠. 네. 예, 제가 태어나기도 전 옛날 얘기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한 옛날입니다. 뭐 이 강의 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마 아버님이 이 근처 언저리쯤 태어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무튼요, 이건 되게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입력 장치라고 하는 것의 최고봉은 키보드였고, 그래서 키보드라는 것으로 입력하는 것이 뭐냐? 결국 뭐겠습니까? 글자인 거죠. 그래서 입력한 글자가 이제 컴퓨터에 이제 뭐 CPU랑 램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내부에 연산 장치랑 메모리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뭔가 이제 화면에 보여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뭔가 입력했는데 그 입력한 게 화면에 좀 나와는 줘야 내가 입력을 잘했나 판단도 서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했던 장치가 바로 글자 입력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쓰게 됐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모니터 화면 있죠? 요거 저 때는요 모니터 화면이 딱 요랬어요. 그냥 이거 하나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콘솔 창이라고 하면 이게 그 cmd.exe를 실행시켜 버리거나 뭐 쉘을 띄우거나 하면은 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GUI죠. 그래픽컬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윈도우라고 부를 수 있는 창이 여러 개가 모니터 상에 논리적으로 떠 있는 구조죠. 근데 옛날에는 모니터 화면에 이게 다였어요. 심지어 해상도도 얼마밖에 안 됐냐면 640에 뭐 48 얼마인가? 뭐 480이었나? 뭐 하여튼 요 정도였나? 아무튼 그래요. 얼마 안 돼요. 640 얼마. 그 여러분 모니터 가끔 해상도 바꾸면 요건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전체 나올 수 있는 글자 수도 한정적이었죠, 이제.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여기서의 옛날은 여러분 이제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윈도우 OS 이전에 MS사에서 정확히는 이제 만든 건 아니고 사온 건데 도스라고 있었어요.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런 걸로 이제 그 부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창이 떴죠. 예,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 깜빡깜빡 하는데 얘가 이제 뭐 커서라고도 하고 캐럿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이제 그때그때 좀 이름이 바뀌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제 입력 포인트인 거고 내가 키보드로 타자 치면 이제 글자가 딱딱딱딱 뭐 A, B, C, D 뭐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런 구조였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엔터키 입력하면 뭔가 이제 명령이 일어나든가 거기에 그 지시에 따르는 뭔가가 이제 일어나는 구조였죠. 이거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렇고, 그래서 이게 약간 대화식이라고 해야 되나? 컴퓨터라는 기계한테 내가 채팅 메시지를 날리는 건 아니고 어떤 명령을 대화형으로 보내면 뭔가 실행이 돼서 화면에 나타나고, 아무튼 그래서 이 까만 화면 얘를 이제 콘솔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콘솔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모니터 화면이었어요. 언제적 얘기냐? 이렇게 옛날 시절에. 자, 여기 대충 그림 보이세요? 제가 보기엔 이거 286 정도로 보이는데 좀 옛날 얘기해 드릴게요. 예, 8088이라는 컴퓨터가 그러니까 CPU 모델명이죠. CPU 모델명이 8088이라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XT 컴퓨터라고 해서 얘가 속도가 10MHz 정도 됐어요. 이게 진짜 옛날 얘기죠. 그러다가 나온 게 286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아마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 386 나오고, 그 다음 486 나오고, 뭐 요 즈음이거든요.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586까지 나왔다. 586까지 나왔다가 그때 이제 그 소송을 당해요, 인텔이. 너 이 번호 쓰지 마. 그래갖고 인텔이 그때부터 이제 펜티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펜티엄 1, 2, 3 쭉 가다가 이제 요즘에 뭐 i 시리즈 나오고 이렇게 온 거죠. 이 정말 오래된 쌍팔년도 얘기인데, 이 시절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거 보이세요? 이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예, 그것도 5.25인치 덩치 큰 놈인데, 저 정도면은 생긴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 이 화면에 이 컴퓨터는 286 아니면 386 정도로 보이는데, 얘는 모르겠고, 이 오른쪽 얘는 386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모니터 컬러잖아요. 예, 여기 봐, 까맣죠 이거. 이 화면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콘솔 화면이고, MS 도스 화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재밌는 거 있죠. 여기 보면은 A 땡땡으로 돼 있죠. 여러분 저 부팅하면 C 드라이브라고 그러잖아요. C 드라이브부터 나오죠. 그쵸? 그럼 왜 C 드라이브부터 나왔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가 두 개가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개가 하나가 이제 걔가 각각 A, B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주 비싼 컴퓨터는 안에 하드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디스크가 몇 개? 3개.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 한 놈, 두 놈이 A, B 쓰고, 안에 하드디스크가 C를 쓰다가 세월이 지나서 플로피 디스크가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C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진짜 옛날 얘기네요. 말도 안 되는 옛날 얘기인데, 하여튼 이 시절에 이렇게 컴퓨터를 부팅하면, 그때는 이제 윈도우라는 화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팅하면 콘솔 화면이야. 그래서 이래서 콘솔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콘솔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좀 개념상 알고 출발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기계가 어디까지냐라고 말을 하면 경계가 좀 애매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CPU하고 램하고 얘네들을 구동할 수 있는 어느 최소한의 어느 지점까지, 그 메인보드라고 거기 위에 이제 얘네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를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빼고 나머지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때는 뭐라고 부른다? 네, 주변기기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자, 그러면은 지금 뭐 키보드 얘기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자, 컴퓨터라는 기계가 있고, 이 컴퓨터에는 CPU도 있고 램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속안에는 CPU 있고 램도 들어있는데, 아이고, 네, 램도 들어있는데, 글씨가 안 써질까요? 램도 들어있는데, 얘 말고 컴퓨터라는 기계에 모니터 화면도 있고, 뭐 키보드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뭐 본체라고 할까요? 그럼 본체에 이렇게 케이블이 나와서 모니터 쪽으로 나가고, 키보드 입력이 이제 들어가죠. 단자도 요즘은 여러분 USB 쓰잖아요. 키보드 같은 게 무선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그 PS2라고 뭐 이런 걸 쓰기도 했어요. 요즘도 남아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제 이 입력 단자가 있는 컴퓨터들이 아직도 있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키보드는 뭐 하는 장치? 인풋 하는 장치. 그러면 얘는 집어넣는 거고, 이 장치 내부에서 뭔가 블라블라 연산한 다음에 결과가 여기 아웃풋,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를 한 글자를 뭐 이렇게 키보드에서 타자를 쳤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제 A가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컴퓨터 여기 본체까지가 이게 이제 그 컴퓨터고, 나머지 모니터도 그렇고 키보드도 그렇고 뭐다? 주변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컴퓨터랑 주변기기는 어떻게 얘네 둘이가 통신을 할까? 즉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 램 있죠, 램. 쉽게 얘기하면 그 램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예? 램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쭉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럼 내가 키보드 A를 눌렀죠. 그럼 키보드 A 누른 게 이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가 여기서 이제 A라는 게 눌렸잖아요. 이 정보를 카피해서 가져온 다음에 뭔가 연산을 해. 그리고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화면에 출력할 때도
역시 또 이게 모니터잖아요. 근데 얘를 제어하는 또 장치가 있어. 걔한테 이 A를 복사해주고 야 출력해? 그래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장치들이 전자적인 속도로 뭔가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메모리라는 것에 누군가는 write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A라고 쓰고 있고 누군가는 여기서 read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만 어긋나 봐. 쓰고 있는데 읽는다거나 읽고 있는데 덮어 써갖고 깨져버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정리라는 걸 얘가 해주고 있어요. 컴퓨터가 내부에서. 그래서 띵동을 해줘요. 띵동을 해줍니다. 얘들아 해갖고 띵동을 해줘요. 누구한테 하냐? 주변기기들한테. 그러니까 CPU가 컴퓨터가 모니터건 키보드건 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각자 인간적으로 기계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놈은 쓰고 앉았고 읽고 앉았고 교통정리 안 되면 너나 나나 우리 다 바보 되는 거 아니겠니? 자, 내가 띵동 신호를 줄 때까지 좀 알아서 대기하지 않으련? 이래가지고 이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걸 조금 고상한 말로 뭐라 그러냐?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인터럽트요. 이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이런 인터럽트가 쉽게 말하면 띵동이에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얘가 이제 보통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터럽트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거의 하드웨어 수준에서 인터럽트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키보드를 여러분이 꽉 눌러. 그러면 키가 눌렸잖아?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해. 그러면 컴퓨터라는 기계는 그 인터럽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키보드가 눌렸구만. 근데 인터럽트라는 게 이게 또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보고 키보드가 눌렸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다른 처리 안 하고 대기. 그래서 A라는 게 write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끝났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CPU가 또 뭔가 연산을 해. 여기다 화면 출력할 거잖아. 여기다 복사를 해주든 뭐 하든 해줘. 그래 놓고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야 화면에 찍어. 그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 정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인터럽트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인터럽트 개념 별거 아니다. 뭔가 멈추게 한다, 인터럽트를 건다라고 하는 게 하던 일을 방해해서 멈춘다는 개념이 포함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 가지고 이제 교통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 스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 너 있잖아. 컴퓨터의 이제 어떤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CPU니까 너 인터럽트를 도대체 몇 개까지 지원해?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250 몇 개 정도까지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주변 기기가 대략 한 이 정도 되는데 같은 번호를 공유해서 또 나눠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아무튼 뭐 그렇다. 얘기가 조금 멀렸는데 우리가 또 이런 거를 C 언어 공부할 때 알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자바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거 공부할 일은 없겠고 어쨌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깊이 있게 더 배우겠죠? 컴퓨터 구조론에서. 이게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메모리가 등장하는데 그 메모리를 메모리라고 안 하고 버퍼라 그래. 그러면 사전적 용어상 얘가 완충기 그러는데 뭐 이거까지 설명하려면 쓸데없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건 나중에 유튜브에서 제가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냥 버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메모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구나. 그러면은 IO 버퍼야. 그럼 뭐예요? 입출력 메모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이제 키보드 콘솔에서 여러분이 키보드로 한 글자씩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IO 버퍼가 있고 그 IO 버퍼에 한 글자씩 뭔가 들어가.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컴퓨터 처리한 다음에 화면에 찍도록 다시 또 IO 입출력이 일어나는 거죠. IO에서 I는 인풋이고 O는 당연히 이제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입출력과 관련된 버퍼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를 써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자, 우리가 연산을 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컴퓨터라는 기계 CPU하고 뭐하고 이루어져 있다? 램이요. 램이 뭐예요? 메모리요. 그러면 버퍼라는 게 램 어딘가요? 네. 예스. 그러니까 램이라는 공간이 만약에 이만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거는 머시기용 버퍼로 써야지. IO 버퍼로 내가 쓸 건데 이거 키보드용으로 쓸 거야 할 수도 있고 여기 요만큼 잘라갖고 여기는 야 너는 뭐 쓰려고 그래? 나 이거 비디오 출력하려고.
그러니까 화면에 뭐 출력할 때 이 공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램 위치를 각각 잘라서 막 써요. 물론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CPU 걸 안 쓰고 뭐 장치 내부에 내장하기도 하고 뭐 온갖 또 테크닉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일단 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참고만 하시고, 결국 버퍼라는 거 어디 안에 들어있다? 예, 램 메모리 안에 있다. 그렇게 알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네,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옛날 얘기를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래서 버퍼구나. 그리고 예,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가 왜 없는지 이것도 좀 같이 설명이 된 것 같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수업에서 이제 넓고 얕기를 미리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그 사전에 어떤 조건으로 달아놨었는데, 안 듣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또 설명을 하자면, 자, 컴퓨터라는 기계는요, 세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는데, 소프트웨어는 다시 두 개로 나누죠. 유저 모드, 커널 모드, 그러니까 운영체제하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은 레이어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존 관계가 밑에 이제 존립이 하위 단에 의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요거를 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제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 컴퓨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장치 뭐다? 예, 그런 장치가 있다. 그 장치 뭐다? 그 CPU다. 그래서 컴퓨터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CPU고, 얘가 아키텍처가 뭐냐에 따라서 그냥 이름이 팍팍 바뀌어요. 얘가 제일 중요한 부품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품이 이제 램이 되겠죠.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평상시 그리던 거랑 위치를 좀 바꿨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빼고 나머지는 뭐다? 주변 기기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주변 기기하고 이 CPU랑 통신할 때 이제 인터럽트라는 체계를 이용한다.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그리고 얘가 이제 번호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지금 헬로 월드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야, 만약에 얘가 이제 헬로 월드다 라고 잠깐 해볼까요? 헬로 월드. 그러면은 이거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 배열이 있죠? 근데 문자열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이 콘솔이라는 장치에다 대고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 커널 영역은 이거는 제가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신의 영역, 여기는 인간의 영역, 그죠? 신의 영역에 인간이 갈 방법은요, 신이 허락해준 방법으로밖에 못 가죠? 네. 자, 운영체제 내부에 저 콘솔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놈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놈이. 그래서 이 커널에 이 콘솔하고 연결된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인간이 신의 영역에 함부로 못 가잖아? 그죠? 여러분이 길을 쓰고 뭐 애를 쓴다고 해서 뭐 아스가르드에 가실 수 있겠어요? 네. 네, 그거는 저 영화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죠? 추상화된 인터페이스. 생겨먹은 형태가 뭐라 그랬죠? 네,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파일의 형태를 띠고 있다. mp3 파일 같은, 혹은 jpg 파일 같은 그 파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간 달라요. 디바이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장치 추상화된 파일인데, 이 파일을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저 모드, 이제 소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이 파일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거 하는 거죠. RWX, 읽던지 쓰던지 실행하던지 이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액션이고, 그러려면 이제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읽고 쓰고 실행한 다음에 이제 뭐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클로즈하면 뭐 이제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헬로 월드도 예,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이 파일, 추상화된 이 파일, 무슨 파일이냐? 장치 파일인데, 그 중에서도 파일명이 con인 파일이에요. 그래서 con인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con, 이 이름을 가진 파일은 이 모니터의 이 까만 바탕 이거 있죠. 콘솔을 뜻합니다. 그래서 콘솔을 추상화한 장치 파일인데,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기다 대고 헬로 월드는 뭐하냐? 라이트를 하고 있어요. 뭐를?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라이트. 그러면 그게 일로 내려와. 그리고 얘한테 전달이 돼? 그럼 화면에 찍히는 거예요. 뭐 그 과정에서 인터럽트가 오고 가고 블라블라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파일들이라고 하는 놈들 있죠. 인터페이스들.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은 여기에 쉽게 말해서 어떤 버퍼 공간이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자를 입력하거나 정보를 여기다 대고 라이트 하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보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키보드 입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키보드 입력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늘려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키보드라는 장치가 있어. 그럼 이 키보드라는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존재가 있을 거고 그것에 어떤 운영체제 요소가 있을 건데 이것을 인터페이스 추상화를 했겠죠? 예,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뭐 콘솔 인풋인데 그 하여튼 그걸 열어가지고 이제 또 뭐해? 여기서부터 뭐해요? 이제 리드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장치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라는 거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기다 대고 A라고 입력했다. 그러면 이 장치 파일이죠. 여기에도 버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A가 저장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그램인데 지금 뭐 input IO를 수행하는 샘플을 만들었다. 근데 얘가 이 파일 자체가 요거다. 요거. 즉 키보드라는 장치를 추상한 파일이다 만약에. 그러면 그걸 읽어가지고 여기서 얘는 거꾸로 이제 리드를 하는 거죠. 리드. 그러면 이 장치를 이 파일을 읽어. 그럼 뭐가 나와? 키보드에 눌린 값이 나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뭐 헬로 월드처럼 얻다가 라이트 하면은 콘솔로 나가는 거죠. 이러한 식의 내부 구조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해요. 뭐 지금 제가 좀 되게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넓고 얇게 그거 좀 그거 다 안 봐도 좋거든요. 그것도 돈 주고 사지 말고 유튜브 제 채널이나 이런데 제가 그 상당 부분을 공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운영체제 강의를 제가 또 올려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를 정말 잘하려면은 운영체제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를 알고 얘기를 해야 얘기가 쉬워진다. 네, 아무튼 그래서 콘솔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콘솔 별거 아니다. 그냥 모니터 화면인데 글자만 있는 옛날 모니터 화면을 콘솔이라고 불렀다. 근데 조금 모니터라고 안 하고 콘솔이라고 하죠. 좀 논리적 표현에 가깝다. 뭐 그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장치와 컴퓨터, 즉 CPU 사이에는 정보가 오가는데 그때 램 메모리를 이용하고 그걸 이제 버퍼라고 한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장치는 이제 파일로 추상화가 되는데 그 파일이라는 형태로 그건 나중에 계속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때 지금은 그냥 지금 이렇게 외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서 정보를 읽으면 리드, 정보를 쓰면 라이트인데 그 읽는다는 게 장치와의 통신을 뜻하는 거죠. 키보드에서 뭔가 입력이 됐으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거고 그 메모리 어딘가에 그 저장돼 있을 텐데 누른 키 값이 뭔지 그거를 이제 그 추상화된 장치 파일에서 IO 버퍼 중에서 리드를 하면 어떤 키가 눌렸는지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그걸 가공해서 뭔가 블라블라 한 다음에 또 어떤 장치를 추상한 파일에다 대고 라이트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키보드 입력된 게 뭐 글로 저장이 됐다. 근데 그 라이트한 대상 파일이 뭐에 대한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냐? 만약 콘솔이다. 그러면 그 라이트 된 게 어디로 가요? 콘솔로 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성립한다. 예, 좀 길게 말씀드리기 못해서 그냥 짧게 요약 한번 해봤고요. 콘솔이란 이런 개념이다. 참고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